안녕하십니까. 프로바이크핏 송경환입니다. 오늘은 안장 중심에서 핸들까지의 거리를 맞추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피팅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좀 관심이 가는 그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안장 중심에서부터 핸들까지, 그러니까 이 스템과 핸들이 장착되는 그 정중앙, 핸들바 정중앙까지의 거리고요. 이 거리 값을 보통 우리는 오버럴 리치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택과 리치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자전거의 그 오버럴 리치는 정확하게 어디인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자, 안장 중심에서부터 스템과 핸들이 장착되어 있는 그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오버럴 리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나간 영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뭐 산식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피팅 방법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것이 사실은 딱 고정되어져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값에 맞춰서 피팅을 진행을 할 때 보통 피터들이 사용하는 초기 값이에요. 예를 들면, 자, 안장 높이가 인심 곱하기 0.860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높이는 말 그대로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초로 이 안장 높이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피팅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값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무릎의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스핀 스캐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페달링 앵글에 따라서 토크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우리가 요새는 좋은 장비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장 높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피크 토크 앵글 값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것을 최적화시켜주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0.860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고, 어쩌면 셋백에 의해서 안장이 뒤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버롤 리치를 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잴 때 여러분 자전거의 안장 중심에서부터 그 핸들 스템이 꽂히는 요 중심까지의 길이값이 오버롤 리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오버롤 리치 값이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재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체 길이를 먼저 재야 됩니다. 상체 길이는 앉아서 재는데요. 앉아서 재는데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벽에 앉아서 벽에 기대서, 그 다음에 아래쪽 값은 엉덩이가 닿는 부분일 거고요. 위쪽 값은 여기 쇄골까지의 높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쇄골까지의 높이가 상체 길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팔 길이는 지금 그림에 또 보이시는 것처럼, 자, 벽에 기대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게 만약에 핸들이라고 하면 핸들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이 바의 정중앙에서부터 등 쪽 끝까지의 거리가 전체 팔 길이입니다. 이 두 값을 우리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차례씩 재보면 대략 0.5cm 미만의 오차 안에서 거의 대부분 측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두 값이 찾아졌어요. 그래서 두 값을 찾았으면 그 두 값을 더하고, 그러니까 상체 길이 더하기 그다음 전체 팔 길이 묶어서 곱하기 0.496을 산식으로 넣어 놓으면 여러분들의 오버롤 리치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오버롤 리치 값은 얼마며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자전거의 오버롤 리치 값은 얼마인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cm 정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냥 유효한 거리값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안장의 앞뒤값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얘기를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안장의 앞뒤값은요. 자, 일단 안장은 어디에 앉아야 되는 건지 지난번 동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안장이 가장 폭이 넓은 그 지점이 여러분들 이제 좌골이 앉혀지게 되는 그 위치인데, 이 안장의 앞뒤값을 정하는 것은요, KOPS. KOPS는 뭐냐면 그 페달 스핀들이 3시 방향에 있을 때,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3시 방향에 있을 때 무릎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슬개골, 그 슬개골이 붙어 있는 약간 뒤쪽이 그 기준선이냐, 어떤 분은 무릎 바로 앞쪽 끝선이 기준선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그냥 무릎 앞쪽 끝선과 페달 스핀들 라인과 수직선상으로 있을 때 무릎이 앞으로 넘어오면 오버가 되는 거고요. 뒤로 넘어오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것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기준값을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타임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나오지만 로드는 거의 이 KOPS 라인 선상에, 그리고 MTB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KOPS 라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안장에 앉아서 KOPS를 재봤을 때 오버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장 포지션을 잡아주고, 거기서부터 스템 앞쪽 핸들바 꽂혀져 있는 정중심까지 거리가 오버롤 리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신체 사이징을 했어요. 상체 길이와 전체 팔 길이를 재었고, 그것을 산식에 의해서 나온 값과 여러분들의 자전거에서 재본 그 값을 빼보면 나오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 오버롤 리치가 본인의 신체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오버롤 리치가 좀 그냥 기존 자전거의 오버롤 리치가 조금 더 큰 경우, 그래서 피팅을 실제 진행해 보면 스템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일단 오버롤 리치의 개념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자전거의 오버롤 리치를 측정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체 사이징에 의한 오버롤 리치 값을 봤을 때 자전거 길이가 너무 길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템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간혹 이게 멀다고 안장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 놓으면 페달링 할 때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장은 건드리지 말고 스템을 교체해야 하는데, 스템은요 대부분 이렇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이 스템의 각도가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오버롤 리치가 너무 멀어서 이것을 좀 가깝게 조정해 주는 방법,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템을 좀 줄이는 방법이겠죠. 거기에는 이제 어깨 각도와 또 허리 각도가 그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일단 오버롤 리치를 맞춰줘야 되니까 스템을 줄이는 방법, 또 그거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템 아래쪽에는 스페이서들이 잔뜩 있잖아요. 위쪽에 꽂혀 있는 것들을 아래쪽으로 다 밀어 넣어서 스템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예 스템을 이렇게 뒤집어서 꽂으면 이제 산악자전거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스템 자체를 조금 뒤집어서 세워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핸들 레바를 조금 들어서 오버롤 리치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체 사이징을 통해 측정된 오버롤 리치 값과 그 다음에 실제 자전거의 오버롤 리치 값과 이 부분을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면요, 일단 허리 각도는 45도, 어깨 각도는 90에서 100도 정도를 우리가
가장 그냥 그 동호인으로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라고 보통 봅니다. 근데 이것이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허리 각도가 45도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 어찌됐든 유연성이 좋으면 더 숙여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 값인데 지금 말씀드린 자전거의 오버롤 리치 값과 신체 사이징에 의한 그 산식에서 나온 오버롤 리치 값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지금 말씀드린 허리 각도와 어깨 각도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물론 팔꿈치의 각도도 조금씩 포함이 되긴 하지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가 피팅을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의 어깨 각도, 허리 각도, 무릎 각도를 측정하기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가 피팅을 할 때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각도기를 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이제 혼자서 실행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안장의 높이,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오버롤 리치 값에 적용하는 산식 이런 부분들을 적정한 선 안에서 적용을 하면 적정한 각도 값들이 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안장과 핸드가의 거리 값을 맞추는 방법, 그러니까 오버롤 리치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자가 피팅 시도해 보시고요.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